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명재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 다시 하기 시리즈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개념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개념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이 개념서는 개념 원리라고 하는 책의 아주 예전 버전입니다. 2번 전에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개념 원리 책이고요.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형태는 비슷해요. 다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위에는 간단하게 박스로 되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이 개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고 나면요, 그 옆에나 그 마지막 부분에는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 원리라고 하는 책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개념을 배울 때는 개념 원리를 반드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혼자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 이 개념 원리라고 하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는 이런 그 기본서들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식이고 어떤 것들이 좀 더 나은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긴 할 건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개념서들, 보통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놔두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적인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심화적인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그런 심화적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석이라고 하는 책은 기본 문제를 통해서 기본 문제 아래에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수학의 정석은요. 근데 아이들이 이 개념서를요, 언제 어디서 주로 보냐면요, 선행하면서 학원에서 주로 봅니다. 선행을 하면서 학원에 주로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도를 빠르게 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뒤에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 대충 듣고 뒤에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럴 거면 RPM이나 센이나 등등등 다른 걸 보는 게 낫습니다. 굳이 개념서를 볼 이유가 없어요. 문제도요, 거기 훨씬 많고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문제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이 훑는 정도 수준의 개념이라면 그 책에도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개념서를 반드시 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개념이 제가 저번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탄탄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그 개념을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서는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학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본인이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보는 것대로 따라가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학 공부는요, 절대로 속도가 아닙니다. 빠르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딱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100% 이해를 한다면요. 근데 지금 보통의 학원에서 선행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 정도 속도로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죠. 인간 강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승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지금 그래요. 본인도 지금 고등수학과정 100% 이해 못하겠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아이들 수준에서 수능 수학능력 시험을 100점을 받고자 한다면 1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그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 정도 되는 수준에서 그 책들을 100% 이해하면서 전체 수학 교육과정을 다 본다라고 한다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근데 속도만 중시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문제를 몇 개 풀었다, 몇 페이지까지 풀었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다, 이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정독하십시오. 개념서는 문제집이 아닙니다. 정독하십시오. 답안지까지 싹 다. 답안지까지는 빼겠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설은 반드시 정독하십시오. 답 보고 아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정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책에 개념서에 나와 있는 글자들은 한자도 버릴 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이 대부분 이러한 공식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 설명들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이 그걸 정독하지 않기 때문에 정독을 한다는 겁니다. 정독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보십시오. 돌아와서 다시 본다는 거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개념서는요, 깔끔하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지저분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제 카카오톡이나 저의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온라인상에 설명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밑에 제 그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발 개념서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개념서에 있는 문제는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어떤 식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념서를 보면서 문제에 대한 적용력을 높이고 싶다면 개념원리의 RPM, 개념원리의 SEN, 개념서 한 권과 문제집 한 권을 같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문제집은 굳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만으로 충분히 된다면요. 그래서 사실 한 권의 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딱 이 세 가지 파트면 충분해요. 세 권의 문제집은 충분해요. 첫 번째, 개념서랑 개념서에 연동된 문제집 한 권을 같이 봐서 이 두 권을 같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의 양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그 외 문제집 한 권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쭉 풀어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막히는 문제가 없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막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공부를
다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개념서를 다시 훑어보고 그것에 연관된 문제를 같이 다시 풀어보고 또 다른 한 번 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 하나 선택해서 얇아 좋고요. 다른 문제들이어도 됩니다. 문제집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 파트의 문제를 다시 풀어보십시오. 단원학원대 지금 우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난이도 문제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블랙 땡땡 1등급 떼대댕 1땡 뭐 이런 것들 대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번 참았습니다. 그런 책들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개념서에서 이렇게까지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건 제가 기준에서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는 1등급,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정독하고 연계해서 문제를 풀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단계까지만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루틴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념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집을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고 더 수학을 잘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반론이 있으시다면 싫어요와 함께 댓글로 반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컨텐츠라고 할 것도 없죠. 영상들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역시나 헬리오스였습니다.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